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기력 향상 프로젝트 바둑 비타민 시즌3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비타민 장혜연입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3 오늘 마지막 이 59회를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영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김영삼 전문의가 시즌3에 합류하셔서 어느덧 10판이 넘는 오늘이 12판째인가요? 네. 함께 하시게 됐는데 시즌3 함께 하셨던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프로기사 생활도 꽤 오래 했고 이제 바둑 둔 지도 꽤 오래됐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나와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대국을 하면서 팬들하고 같이 바둑도 두고 또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서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바둑 비타민만큼 재미있고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바둑 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3 오늘 마지막 방송 등고자비님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고자비 5로 11금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할 취미를 찾다가 입대 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을 두기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됐지만 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입니다. 저는 평소 바둑 비타민을 즐겨보며 군대 내무반에서 바둑 비타민을 볼 정도로 애청자인데 바둑을 두는 선임들이 전역해서 약간 눈치가 보입니다. 꼭 한번 출연해서 바둑을 아직 잘 모르는 후임들에게 바둑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휴가도 화요일에 맞춰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전우들과 함께 바둑을 더 재밌게 둘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김영삼 프로님께 꼭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등고자비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왜 제가 사연을 읽는데 그렇게 웃으시나요? 제가 이 사연을 봤으면 네. 이 등고자비님은 바둑을 둘 수가 없었어요. 아 혹시 그 마지막 줄에 아버지와 같은 김영삼 전문이 이 구절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오늘 김영삼 전문의의 그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등고자비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비타민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사이버로 홈페이지에 접속, 바둑 비타민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 중 매주 2분께 프로기사회 대국 기회를 드립니다. 승리 시에는 6형제에서 마련한 20만 원 상당의 바둑판과 사이버로 1년 이용권 10억 포인트가 지급되며 패할 시에도 휴대용 바둑판과 사이버로 6개월 이용권과 3억 포인트를 드립니다. 프로기사와 대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의 대국자 등고자비 5로 11금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등고자비님, 아버지와 같은 그 김영수 전문의께 한번 전화 넣어주시죠. 아니, 그 구절 때문에 지금 김영수 전문의께서 약간 욱하셨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약간 후회되시죠? 아, 네,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농담 삼아 한 이야기고요. 네. 등고자비라고 했죠. 아이디가 네, 등고자비. 등고자비. 오늘 저희 아이디는 무자비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치열하고 무서운 바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등고자비님 저에게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오늘 대국이 성사가 됐는데 내무반에서까지 바둑 비타민을 보신다고요? 네, 네. 아, 후임들이 정말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임 후임들이 네. 막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TV를 보는데 네. 화요일,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만 TV 보겠다고 아. 다른 데 안 봐도 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9시 반에 이제 점호하고 막 이러면은 좀 눈치 아무래도 보이시겠어요. 끝까지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럼 오늘 대국을 혹시 내무반에서 후임들이 보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번에 휴가 나갈 때 네. 왠지 뽑힐 것 같아가지고 아, 내가 뽑힐 거라고 네. 나가서 보고 올 테니까 보라고 했는데 네. 네,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왠지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못 보면은 뭐
저희 재방송도 많이 하니까 그거 보면 네, 제가 들어가서 제 방송 틀고 내가 들고 나고. 자랑하셔도 되겠어요. 네. 자, 오늘 혹시라도 이겨서 바둑판 받으면 어디다 기증하실 겁니까? 무대에다가 아, 기증하기로. 기증 안 하실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증하실 거라고 잡아놓으시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요, 등고잡이님, 저희 이제 바둑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고잡이님, 이제 오로 11급의 기력을 갖고 계신데요. 바둑을 네. 언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한 8달 정도 된 것 같아요. 8살이요? 8달? 네. 아, 8달. 네네. 입대한 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입대한 지는 1년 4개월쯤. 그럼 아. 군대에서 배우신 거네요? 네네. 군대에서 배워가지고. 아, 혹시 군대 바둑. 그 부대에 네. 바둑반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임들 중에 바둑 좀 보는 사람들 앞에 조금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전역을 해서 저보다 네. 잘 두던 사람들이 전역을 해서 제가 가르쳐서 보야 되는데 제가 가르칠 실력이 아니어가지고. 그럼 오늘 신청을 참 잘하신 거네요. 오늘 네. 배우셔가지고 또 바둑 두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네. 오늘 또 바둑판도 타가서 그걸로 알려드리면 딱이긴 할 텐데 열심히 두겠습니다. 오늘 하필 김영삼 전문의의 전투력이 굉장히 출중전돼 있어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러면요, 등고잡이님, 평소에 대국할 때 좀 즐겨두는 바둑 있으신가요? 기풍 같은 거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옛날에는 전투를 많이 했는데 네. 전투를 하면은 자꾸 제가 죽어가지고 아. 실리를 탐하다가 그러면 또 세력을 쌓아주고 이래서 네.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 좀 때에 맞춰서 변화하는 스타일을 즐겨 두시나 봐요. 아무래도 네. 기력대가 낮으면은 쉽게 막 공격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많이들 잡히시잖아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또 수비로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등고잡이님 바둑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점도 없는데 굳이 꼽으라면 네. 그냥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좀 묘수라 그래야 되나? 건강? 번뜩이는 수가 한 번씩 나오시나 봐요. 그런 거 한 번으로 역전을 하거나 이러는 게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많이 칭찬을 그런 걸로는 가끔 해주셔서. 그러면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사활도 잘 못 보는데 네. 무리하게 전투해가지고 다 죽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최대한 전투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전투를 안 하시겠다. 어떻게 좀 풀어가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늘 하듯이 조금만 진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두어진만 진다는 마음으로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등고잡이님이 오늘 바둑에서 배우고 싶으신 부분이 그럼 단점인 부분? 네, 사활도 그런데 네. 포석이나 상황에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대세점 찾는 거를 큰 곳을 찾아가는 능력 말씀하시는 거죠? 한 50도 내로 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50도 정도를 초중반을 넘어가는 때에 그 대세점 큰 곳을 찾아가는 그런 걸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국이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현 MC님 팬이어서 바둑 비타민을 보게 됐는데 네. 오늘 꼭 이겨서 그 장현 MC님 사인이 들어간 바둑판을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국장에서 뵐게요. 네. 훈훈하네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네. 혹시 룰라라고 아세요? 룰라? 알죠. 룰라의 김지연이라고 있는데 엉덩이 따닥 두들기면서 네네. 그분이 하여튼 넘버원이었어요, 인기가. 장혜연 MC가 이제 룰라의 김지연 씨가
그런 될 날이 건가요?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등고잡이님께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니까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선 전문의와 등고잡이 오로 11금님의 자율적 바둑 7점 30집 공제 대국입니다. 오늘의 대국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등고잡이님과 김영삼 전문의의 대구 사이버로 1번 서버 638번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638번 방이고요. 네, 오늘 치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7점입니다. 덤이 그리고 30집 반. 요즘에 바둑학원에 있다 보니까 네, 잘 두는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점에 뭐 덤 50집이라든지 9점에 덤 80, 80집, 뭐 100집 이렇게 주고도 둬요. 그 말은 즉슨 지금 7점에 30집 반 정도는 거뜬하다. 네, 뭐 일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곳만 더 두어지면은 오늘의 대국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점 보통 기본형으로 깔렸습니다. 등고잡이님이 군대에서 배운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둑이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둑은 좀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두뇌 개발에도 좋고, 성격 형성이나 이제 인성에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단순히 이제 바둑의 기량만 놓고 본다면은, 6, 7살 때 배우는 것보다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때 배우는 것이 훨씬 빨리 늘고, 그것보다 더 빨리 느는 것이 이제 20살 무렵에 배우면 가장 빨리 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등고잡이님의 지금의 딱 시기가 바둑을 가장 빨리 늘기에는 좋을 때는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단점은 이제 두뇌 개발이나 이런 측면은 좀 어렵죠. 그렇죠. 사실 바둑의 그 어렸을 때 배우면 최고의 장점이 또 이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성격이라든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또 이제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배울 때는 이제 치매 예방 그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치매 예방까지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이야기고요. 아, 그런가요? 네. 하긴 바둑 두시는 분 치고 치매에 걸리셨다는 분을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 바둑을 두는데 가끔 걸리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바둑이라기보다는 알코올성 치매. 바둑 외적인 이유. 그거 조심하셔야죠. 저처럼. 이제 좀 줄이시는 것도 그래서 신용이. 이제 술 좀 그만 드시고 바둑 두시면 훨씬 좋죠. 장현 MC도 꼭 그렇게 생활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새해 맞이해서 올 한 해는 좀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좌기 쪽부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순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모르시겠죠? 아무리 등고잡이님이 군대에서 선임들한테 바둑 배웠다고 해도 김영삼 전문의보다 고수는 없지 않았을까요? 찾기 힘들겠죠. 군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바둑병을 물어보신 것도 혹시 프로 기사가 같은 부대에 있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몇 해 전부터 우리 바둑 한국기원에서 그리고 프로기사회에서 프로기사들을 바둑 교육 나가는 거요. 뭐 병영 바둑교실 이런 걸 해서 바둑 보급. 네, 바둑 보급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도 한 2-3달 다녔던 곳이 있었어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택의 천안함 예전에 혹시 아시죠? 네. 천안함 사건. 그 부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군인들도 바둑을 배우고 병사들도 그리고 군인 가족들도 같이 와서 어린 학생들도 같이 배우고 하니까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딜 가셨나요? 저는
봉화산 쪽. 아, 뭔진 모르겠지만, 예. 네, 뭔가 있을 예.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의 원조는 저였어요, 저. 아, 그래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라고 수도를 지키는 부대예요. 아, 독립문 바로 위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저희 부대에서 수요일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전투체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 전투체육이요? 예, 근데 저희 부대장님께서 꼭 군인이라고 운동만 하느냐, 전투체육 시간에 바둑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김상병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서 김상병. 제가 병영 바둑 교실을 한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그게 이제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바둑 교육에 그렇게 20살 때부터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쌓으셨네요.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 지금 하변이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은 일단 많이 따라잡혔죠. 7점 바둑에서 한 대여섯 점? 네, 좀 많이 대여섯 점. 많이 따라잡혔어요. 벌써요. 하지만 아직 덤이 그렇죠. 덤도 있고 아직 그 7점 중에서 한 대여섯 점은 살아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시작이죠. 아직은 아직입니다. 젖바둑 둘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큼지막한 것만 잡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자잘한 손해는 그건 뭐 손해도 아니거든요. 어제 대국이 딱 그랬어요. 그게 중요했던 바둑. 네. 사급님이신데 사실 사급의 그 5점 바둑이면은 네. 불리하시잖아요, 대국자분이. 근데 딱 큰 실수를 안 하고 자잘한 것만 이렇게 반답을 하시니까 이게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알파고가 이제 프로기사들 정상권 프로기사들에게 60연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 교수께서 6점을 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6점을 깔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6점을 적기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점 정도 깔게 되면 집으로 환산하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석점, 넉 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눈사람처럼 시너지 더 효과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 6점 치으면은 집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제 느낌에는 거의 마수끼리 두게 되면 한 90집에서 100집 정도 차이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361로 뭐 바둑판의 경우의 수가 무한하긴 하지만 네. 프로기사가 정신을 잃지 않는 한은 6점 깔고 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2점 정도까지만, 2~3점만 해도 정석이란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대여섯 점부터는 정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끊어지지 않게 지키고만 있으면은 지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애기가 여러분들도 네. 이제 고수들이나 또는 프로기사하고 이렇게 대국할 기회가 있으면은 우선 중요시하는 게 두텁게 연결만 잘하면은 물론 이기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또 많이 지지도 않아요. 안전하죠. 안전하게 두면은 가장 그게 이상적입니다. 젖바둑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덤이 많은 젖바둑에서는 안전하게 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또 덤까지 있으니까요. 더더욱 안전하게 두는 것이 가장 좋죠. 이제 다음에 이제 혹시 비타민 시즌 4가 시작이 되면 도전자 여러분들은 꼭 저의 방금 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네. 좀 안전하게 두시면 바둑판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이미 김영수 전문의가 등고잡이님께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오늘. 네, 바둑 비타민 시즌 3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지만 시즌 4가 또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저희의 그 재미있었던 시즌 3의 방송들을 모아서 특집 방송을 네.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재밌었던 편 하면은 저는 그 김영섬 전문의의 꼼수, 예고 꼼수. 함정수가 나왔던 그 판을 이기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어떤 판이 제일 남으시나요? 저도 기억에? 그 대국보다는 그 멘트가 저도 그날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또 한 판은 이제 첫 대국을 너무 쉽게 아, 내어줬던 네. 그때 뭐 선의 덤
15개로 했나요? 15집 반으로 했나요? 그때 조금 여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야격을 자처했죠. 그래서 이제 담당 PD한테 경고 먹었어요. 바둑판 너무 빨리 많이 헌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시즌3에서 보면은 김영성 전문의의 승률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요즘에 솔직히 말하자면 네. 공식 대국에서 잘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가뭄에 콩나들 이겨요. 그 승리에 목마른 사람이라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제가 좀 이겨보려고. 그러면 총 전적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저 비타민 수기들 10판 정도 이기셨으니까. 랭킹 점수가 안 오르네요. 비타민에 랭킹 점수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도 바둑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감독 생활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제 애도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물론 변명이긴 하지만 좀 등한시했는데 올해 목표를 세웠어요. 올해 이제 랭킹 100위권으로 진입을 해보자라는. 지금 한 100 몇십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 한 30위 정도라고 봤는데 두 자리 숫자로 일단 진입을 해야겠어요. 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 자랑은 아니지만 곧 시니어에 접어들어서 이제 시니어 대회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자비님이 또 아버지 같은 김영선 전문의시라고. 이제 좀 바둑 좀 다시 한번 바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시니어 리그에서 뵙는 거 아닙니까? 곧 몇 년 있으면서 그건 좀 오래 남았고요. 이제 만 45세 이상 되는 대회 정도는 이제 참여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올해 김영서 전문의가 100위 안에 랭킹 도입을 하실지. 뭐 목표니까요. 원래 뭐 목표는 새해는 원래 다들 목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아직 대국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일단 2월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뭐 11달만 더 힘내시면 이번 랭킹 말고 또 좀 계획을 세우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는 이제 늘 감독을 하는 기간 동안 늘 바둑리그 우리 팀 우승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요즘은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조금씩 궤도에 오르니까 학원 학생 숫자나 저 성인반도 다 운영하거든요. 성인반도 운영을 합니다. 홍보 한번 하세요. 숫자를 늘리는 게 학생 숫자를 늘리는 게 급선무고요. 아니 어제 김미리 전문의는 자기 그 소속 팀을 그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디 제주인가요? 이번에 원래- 부강 쪽으로 하셔가지고. 원래는 제주였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제 여기 나올 때 다음부터는 저희 유니폼 집에도 입고 나오시겠어요, 이러다. 저희 집에 그거 있거든요. 그 부강 팀의 치약. 저도 그것 좀 협찬 받아서. 저도 그 작년 부강팀인 김나연 선수에게 그 시린이의 좋은 치약을 받아가지고 아주 잘 썼어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제 건치를 보세요. 치과를 안 갑니다. 바둑 두다가 건치 이야기까지 오늘. 네, 바둑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모양이 많이 지워지긴 했습니다. 흙의 모양이. 네. 근데 백도 상당히 얇아 보여서 안심해야 될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지금 형세 판단을 해드리면 100집은 확정가가 10집입니다. 좌변 쪽. 예. 근데 흙은 우상, 우하 합치면 30집, 좌하기 합치면 40집이 훌쩍 넘어요. 야, 이거 진짜 대만 30집 더하기 덤 30집, 60집 앞서 있고 전체적인 두터움도 흙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못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좋겠습니까? 흙이요. 근데 꼭 그렇다고 꼭 이 바둑을 이기진 않더라고요. 야. 오늘 김영선 전문의 그 전투력이 풀충전돼 있으십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등고자비님이 굉장히 자극하셨어요. 아니 뭐 다 농담이에요. 에이. 요즘 뭐 어디 가도 그냥 공식 호칭이 아버님. 어딜 가도 은행을 가도 아버님. 아직 좀 이르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냥 아버님이에요 공식. 그게 서로 편한가요? 명함에도 직위를 파려고요 그렇게. 아버님. 네, 아버님 김영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상변을 안정시키는 게 등고잡이님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를 두자마자 여름 낚시님이 좋은 수다. 네, 좋은 수죠. 네. 자, 제가 30초만 생각을 해볼 테니까 네. 드디어 그 시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볼 퀴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로볼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연구생, 아마추어 등 출전에 제한이 없는 제139회 일반 입단대회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원에서 예선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선엔 136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이 중 30명이 본선에 올라 본선 시드를 받은 34명과 2월 6일부터 64강 스위스 리그를 펼쳐 최종 5명이 프로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제139회 일반인 입단대회 예선 선발 방식은 무엇일까요? 제139회 일반인 입단대회 예선 선발 방식은 무엇일까요? 네, 스위스 리그. 이게 참 네.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삼성화재배가 이 방식을 나왔어요. 딱 그 체득하고 힌트 있죠. 순간에 그냥 더블 일리미네이션이. 야,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네.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미네이션이라는 뜻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거하다잖아요. 그래서 2번을 제거당하면 2번을 지게 되면 탈락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운이 없어서 한 판 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더블 일리미네이션 제도를 가지고 왔죠. 네. 본선 방식은 이제 스위스 리그로 진행이 되는데요. 입단자를 5명을 뽑지만 입단을 하기 위해서는 승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더라고요. 1차 예선부터 참가하면 꽤 많이 이겨야 됩니다. 거의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는 이겨야 입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기력대에서 15번, 20번을 이기려면은 정말 쉽지 않죠. 대단한 입단자들이 이번에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입단할 때 19승 1패 했습니다. 자랑은 깨알 자랑하시는 거예요? 살짝 자랑. 끝나는 마당에. 더 자랑할 거 있으시면 오늘 그냥 속 시원히 다 해버리세요. 오늘이 11연승째죠? 벌써 이기셨나요? 네. 첫 번째 퀴즈 신동님, 육봉달 사범님, 수지보다님 축하드립니다. 자, 좌성기 쪽도 100이 어느 정도 좀 집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게 흑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바둑이 좀 매우 피곤해질 겁니다. 네, 좀 피곤해졌죠, 여기 이제. 이럴 때 그 하변에서 2선 두신 것처럼 흑이 그럴 수 있죠. 두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가능할까요? 그렇죠. 삶을 끼면 하면 돼. 장애한 MC 카드가 나오는 건가요? 방송 안 보실 것 같아요. 하변에서 100이 뒀던 대로 이 선에 딱 두면은 뭔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지금 드는 생각인데 네. 휴가를 나갔는데 내무반에서 두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부대장이라면 장려할 것 같은데. 모든 부대가 색깔이 좀 다 다르잖아요. 가끔 이제 부대에서 사고가 나고 그래요. 가끔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큰 사고 한 번씩 나는데 내무반에서 우리 전우들이 같이 바둑을 두면 얼마나 보기 훈훈하네요. 훈훈하죠.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고 싶으면 바둑판에서 싸우면 되니까 바둑으로. 너무 바둑 하시는 분의 이야기 아닌가. 너무 바둑이 아름다운. 근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아름답겠네요. 그렇죠. 점호 시간에 꼭 뭐 이불만 바닥 청소하고 이불만 갤 게 아니고 바둑판도 좀 닦고. 바둑알. 바둑알 좀 바둑알 닦고. 닦는 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좌상 쪽 이게 같은 형태인데요. 조금 위험하죠.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자, 지금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등고자비님이 단점으로 사활, 대마의 생사 확인이 안 된다고 이 점이 단점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자, 지금 혹시 생사 확인을 하고 두시는 건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지금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는 뭐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도 많이 건넜어요, 이거는. 큰일 났죠. 아, 급소자리 맞았어요. 네.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크게만 잡히지 않으면 된다. 아, 지금 몸뚱이가 조금 불어났죠? 점점 지금 덩어리가 커지고 있어요. 아우, 이게 바둑 둘 때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처음에 특히 입문 초급 단계에서는 뭐가 잡히면은 어떻게 발버둥이라도 치겠다고 계속 거기서 움직이고 하는데 맞아요. 조금 손해를 봤을 때는 주식 용어로 뭐라 그러죠? 손절. 손절매.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저는 이런 걸 왜 빨리 하죠? 도망가야 돼요. 손해 본 건 손절해야죠. 손해 본 거고 맞습니다. 손해를 최소화시켜서 어차피 바둑판이 넓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악수를 두게 되면은 손실이 커져서 아유, 돌이킬 수 눈덩이처럼 없는, 불어납니다. 지금은 너무 늦게 지금 손을 돌렸어요. 이런 것을 두다 보면은 이 좌선기 쪽의 손해만 커지는 게 아니고 이게 바깥쪽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으로도 손해를 보고 제가 바깥쪽에 돌이 오면서 훨씬 더 튼튼해졌거든요. 이런 점은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 일단은 손을 돌리셨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 손절하는 법. 저도 그게 안 되네요. 제일 어렵죠? 바둑이건 뭐건. 어려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변 쪽 등고자비님이 지금 좌선기 쪽 손해를 보셔서 그런지 네. 우변에서 조금 거칠게 다가섰습니다. 근데 지금 강수인데 지금은 잘 두시는 거예요. 거친 코뿔소처럼 저에게 달려드는데 지금 돌의 형태만 놓고 본다면 제가 약간 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변. 아, 이거 좀 괴롭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갑자기 야, 갑자기 알파고가 됐어요, 등고자비님이. 이거는 진짜 바둑판 나가겠는데요? 제가 좀 슬쩍 긁었더니 지금 알파고. 사인 네.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알파고가 됐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최정 네. 우리 세계 여자 랭킹 1위 최정 7단이죠. 최정 7단도 나왔었네요. 어디예요? 게시판 읽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쵸. 저희 또 최정 프로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최정 프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말도 잘하고 바둑도 잘 두고 굉장히 쾌활해요. 음, 나중에 지금은 이제 바둑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네. 앞으로 한 10여 년 이상은 승부에 전념을 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좀 노쇠해지면 방송을 해도 굉장히 잘할 거예요. 최정 프로와 노세라는 단어가 정말 매치가 안 되네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변에서 등고자비님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과연 좋은 결과까지 이어질지. 자, 지금 이 속도는 1부가 끝나기 전에 대국이 끝날 것 같은 이 불길하면서도 슬픈 예감이 오늘 들기 좀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두 속기로 일관하시네요.
지금 정말 비슷하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13분 정도 그리고 14분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등고잡이님이 좌성기 쪽이 잡힌 게 좀 크다고 느껴지시면은 지금 우변에서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때거든요. 네. 자, 제가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왜요? 사활 때문에요? 아니 뭐 사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모양이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이럴 때 형세 판단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지금도 물론 자산기가 크게 잡히긴 했지만 이 집은 정상적으로 끝내기 한다면 네. 제가 전체적으로 한 40 몇 집 정도 날까 모르겠어요. 45이나 날까? 45 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라고 본다면 15, 27, 40집 40 더하기 30집 하면 70집 아직도 흙이 여유 있죠, 바둑은. 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덤이 확실히. 반면 개가 정도 수준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큰 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네, 아직 뭐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제가 막 그쵸. 이런 데 두기 시작하면 흔들리죠. 이럴 때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수익이 조금만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견뎌내실 수 있거든요. 이 게시판에 봤더니 우리 장혜연 MC께서 둔 바둑이 기억이 남는다. 저도 기억에 남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략하게 한번. 브레이크핑을 해드릴까요? 네, 저는 못 봤으니까. 제가 이다혜 전문의와 예전에 두셨던 오렌지님과 대국을 했었는데 그때 이다혜 전문의께서 8점에 지셨거든요. 네. 그런데 오렌지님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2단계가 올라가셨더라고요, 네. 기력이. 그래서 제가 한 4점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국이 시작이 됐는데 무리였어요, 4점이. 그러면 그분은 2번을 이겨서 바둑판도 2개. 저희가 또 큰일을 해냈습니다. 바둑판을 2개씩이나 보내드렸어요. 정말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의 곤마를 계속 몰려가지고 불개로. 역시 진행이 좀 낫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 이 자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 근데 중앙 쪽 끊기면 안 되는데요. 이거 이것도 우변에 백집이 약 30집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집으로 이제 얼추 비슷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10집 정도? 벌써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위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집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등고잡이님께서 네. 상병 같아요. 우리 등상병께서 잘 두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일단은 중앙 지켜둡니다. 병장이구나, 병장. 어디 적혀 있나요? 그냥 군대 간 1년 정도 지나면 반 정도. 1년 지나면 상병. 병장 될까 말까. 네. 근데 제가 갔던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니까. 요즘은 몇 개월이에요, 군대가? 1년 8개월? 맞나요?
네,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도 워낙 오래됐으니까. 저도 사실 안 가봐서 잘. 네. 아, 1년 지나면 상병이 된다고. 아, 21개월이에요, 요즘에. 아, 좋다. 아, 그렇군요. 저는 26개월을 딱 하고 나왔거든요. 2년 2개월. 제대 못할 줄 알았는데 제대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네, 국방부 시계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긴 갔군요. 그쵸. 저는 군대 얘기를 잘 모르죠. 이제 뭐 동기들이나 동생이 하는 이야기를 거의 듣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방송 중에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아, 그래요? 갑자기 저도 화색이. 아, 군대 축구. 네, 군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그리고 축구한 이야기. 그래서 군대에서 그러게. 축구한 이야기 하면은 바로 이제 깨지죠.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면은 어차피 이기는 팀은 정해져 있다고. 아, 꼭 그렇진 않죠. 군대에서의 축구는 전쟁이에요. 아, 전쟁이에요? 지면 죽는다. 아, 지면 무섭다. 죽는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실전 경험을 많이.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하면은 그 리그 이름이 군대스리가라고 해서 아, 군대스리가. 노래방 요정님이 네. 딱 적어주셨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들어보셨죠? 네. 군대스리가. 아, 보통 어느 진영을 맡으셨나요? 저야 뭐 늘 잘하니까. 미드필더? 시키는 대로. 아. 자, 중앙 쪽에 무슨 수가 있나요? 수가 없더라도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지금 흑이. 그쵸. 이대로 그냥 물러서기에는 일단 많이 잡혔어요. 좀 네. 덩치가요. 지금 이런 게 물론 잘 돼서 사석 작전이 성공만 한다면 아주 뭐 흑이 최고죠. 원하는 대로 좋아질 텐데 이게 정확한 수읽기가 동반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지금 2점도 아슬아슬한 물론 것 살게 같은데요. 하겠지만 이거 제가 머리를 내밀었잖아요. 이거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사두라고 그래요. 사두. 뱀사자에 머리 도자를 써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 행마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점점 집으로 따라잡히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지금 진행이 좀 됐으니까 이쯤에서 바둑 비타민 시즌3의 오늘의 두 번째 오로블 퀴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가 2월 6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립니다. 작년 11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4강에서 한국은 박주환 구단과 신진서 6단이 중국의 저우르양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에게 모두 패해 이 중중 결승전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신진서 6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상대 전적은 몇 승 몇 패일까요? 신진서 선수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신진서 6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상대 전적은 몇 승일까요? 정답자가 벌써 다 나와 버렸어요. 아, 벌써요? 네, 문제 나간 지 한 3초 정도 되니까. 아, 다들 검색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신진서 선수의 기준으로 2승 1패 기록을 했는데요. 아, 아깝게 이 1패가 네, 너무 중요한 대국에서의 일패를 했죠. 패였죠. 제가 그 당시에 해설을 했었거든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신진서 6단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뭐 어떤 매체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연히 봤는데 해소가 되셨나요? 예, 해소가 됐어요. 제가 그 바둑 해설한 지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마지막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뭐 조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너무나 중요했던 대국에서 했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이런 큰 대회에서 한 번의 실수로 그냥 패하게 된다면은 두고두고 후회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승리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 정답자는 산드레미님, 에버프리님, 순위권박님 축하드립니다. 와, 아이디가 순위권박. 어떤 이유에서 이런 아이디를 만드셨을까요? 자, 중앙은 이대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끝내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는 끝내기라고 봐야겠습니다. 끝내기에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은 형세가 얼추 잡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한 75집 정도는 나는 거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만 한 80집은 나야겠는데 80집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아직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흑도 한 50집은 확보가 돼 있고 덤이 30집 거의 개가바둑까지 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끝내기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가 되거든요. 과연 등고잡이님의 끝내기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수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막을 건데 막지 않으면 사활이 약간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눈목자로 달린다던가. 혹시라도 살아도 집으로 많이 손해보고 좀 시달림을 당할 테니까 네. 요건 하나 받는 게 정수라고 보입니다. 자, 정말 오늘 약간 무자비스러운 그런 대국인 것 같은데요. 자, 작은 삼촌 정도로 안 됐을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등고잡이님. 아이, 참. 아니, 아버지가 바둑을 좀 두시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를 대입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겠죠. 아이, 너무 늦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끝내기 상변. 상변, 거기 좋았어요. 아, 이곳이 또 있었네요. 여기는 제가 사실 둘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안 뒀어요. 혹시 언제쯤 주시나 막나 보려고.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정확했죠? 네, 진작 막았어도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 근데 이제 언제쯤 두나 제가 그걸 한번 지켜보려고. 네. 일단 큰 곳 막아 가셨고요. 이걸 또 받아야 되진 않네요. 아닌가? 그럴까요? 아, 받아야 되네요. 저는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바둑이 나빠지고 지금 점수가 좋았어요. 자, 오늘의 끝내기 점수는 미리 말씀드리건데 상당히 높은 점수. 네. 8점? 이미 이 두 방으로 네. 끝내기 점수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흑이 1선 젖히면 패가 되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의외의 곳에서 등고잡이님이 잘 두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만 잘 둔다면 미세한 바둑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개가 바둑. 여기 지켰어요. 야. 제가 여기는 나중에 치중을 가도 되고요. 네. 또 여기를 찝는 맛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남겨두려고 그랬는데 낼름 지키시네요. 자, 지금까지는 끝내기 아주 순조로운데요. 자, 일단 좌선기 쪽과 우변에서 흑돌들이 조금 잡히면서 이제 끝내기 승부로 좁혀졌습니다. 과연 등고잡이님이 이 끝내기 후반전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